네, 글로벌 트렌드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켓 키워드 시간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키워드 갖고 나오셨나요? 네, 최근에 시장에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네. 유로와 위안화 관련돼서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엔화, 엔캐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엔화 엔캐리라고 하면은 저금리 국가에서 돈을 빌려서 고금리 국가로 가져가는 그런 캐리 트레이드를 관련해서 말씀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 증시에 자금이 유입될 때 여러 가지 성격의 자금이 유입되지만 네. 특히 투기적인 자금이 유입될 때는 주로 유로 캐리나 엔 캐리를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환경을 점검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조금 전에 앵커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 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부분 완전히 투기적인 거래, 네. 그러니까 외환 시장의 큰 변동성을 노린 투기적인 거래와 그리고 주식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을 사는 거래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파생상품, 즉 FX 마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25배 정도지만 해외는 50배, 100배짜리도 있거든요. 그런 이 고위험을 수반하는 그러한 이 외환 시장에만 투자하는 그런 이 거래가 있고요. 그런 엔캐리 트레이드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기초자산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증권이나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 이제 기간이 기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대부분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이 증권을 중심으로 하는 실물을 좀 기반으로 한 그런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형성되게 되면 엔화의 절하압력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절상압력이 크게 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가져올 수 있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이런 엔캐리나 유로캐리가 나타났을 때는 비교적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유입되면서 긍정적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측면에서 자세히 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7년까지 엔캐리 트레이드가 좀 확대됐다는 그런 기사 많이 접했었던 것 같은데 최근 동향은 어떤가요? 네, 최근 동향은 엔화가 아무래도 좀 약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엔캐리가 좀 진행되었다가 정체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면서 엔화에 대한 추가적인 약세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있죠. 그래서 크게 늘었던 계약수 기준으로는 거의 14만 계약까지 늘었던 엔화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최근 들어서는 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 살펴봤을 때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 주식시장에서 수익률이 안 나오고 있고 일본이 이제 디플레를 벗어나고 있다고는 하나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개인 금융자산에서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FX 마진 거래 전반적인 매도량이 늘고 있고요. 반대로 주식시장에서 돈이 조금 빠져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주식시장보다 더 위험하더라도 더 고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일본의 거주자들의 해외 증권 투자를 보니까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엔캐리가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지금 환율 시장의 일부 변화와 함께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인 매매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기관들도 일본의 연기금까지 동원해서 해외 주식 국내 주식, 그러니까 일본 국내 주식이죠. 일본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런 엔캐리가 조금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일본 은행의 해외 대출도 살펴보니까요. 본 지점감 송금도 꽤 늘어나고 있고 엔화의 해외 대출도 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주식을 산다든지 해외 자산을 살 때는 일본 은행의 지점에서 대출을 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본 지점 간의 송금이 늘고 있고 해외 대출이 늘고 있다라는 건 이런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채권을 사기 위한 일부 대출이 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자금이 좀 섞여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일본이 M&A를 늘리면서 M&A 자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성격의 자금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엔캐리가 늘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들은 엔캐리가 조금 늘었고 늘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일부 전개가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자체가 엔캐리 트레이드가 늘 수밖에 없는 여건은 조성이 되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우리 시장으로 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가 궁금해서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FX 마진이 활성화되려면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식 투자가 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엔화 약세와 함께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동시에 좀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여건들이 아직까지는 좀 정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내외 금리차, 그 미국 채권과 일본 채권의 이제 수익률 변화인데요. 이거 최근 정체되고 있거든요. 이게 더 벌어져야 이미 뭐 유럽과는 뭐 일본과는 거의 뭐 변화가 없는 상황이니까 실제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더 벌어져야 되는데 최근 오히려 축소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되면 향후 엔캐리가 활발해지겠느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엔유로와 함께 달러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동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최근에 유로나 달러가 모두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원래 생각했던 달러 강세가 쉽사리 나타나지 않고 있는 국면. 그러면 굳이 엔화를 팔아서 과연 달러에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일본 자체의 주식시장의 매력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영국, 독일, 미국에 대비해서 네. 일본의 PBR이 워낙 낮거든요. 그러면 일본 기업들의 이익이 조금만 회복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 자체의 매력이 가격적인 매력이 현재 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글로벌 자금의 종착지는 아직도 신흥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다라는 점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흥국으로 일부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우리 시장으로도 일부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큰 트렌드는 미국, 서유럽, 일본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엔캐리와 유로캐리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도 그 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되기보단 선진국 내에서 돌고 돌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라크 분쟁이라든지 지역 분쟁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유가의 상승이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실제로 정책들을 계속 투입하고 있는 것은 역으로 뒤집으면 올해 예상했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네. 더 강력한 대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고려해 본다면 실제로 엔캐리의 가능성도 조금 낮아졌고요. 향후 낮아졌고 네. 실제로 엔캐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의 유입은 한국보다는 일본 주식 오히려 다른 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엔캐리 트레이드 그 여건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됐지만 그 가능성이 조금 더 줄어들었고 또 그 거기서 흘러나오는 자금이 선진국 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가능성 점쳐주셨습니다. 마켓 키워드 김종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